1월 10일 금요 독서톤을 시작합니다. 토론에 장필규 소장님하고 공 원장님이 올려주셨던데요. 장 소장님 안 들어오셨으니까 공 원장님 먼저 발제하시고 우리 또 이 대표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유 대표님 해주셨던 공유경제 요거 이제 읽었거든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이해를 어느 정도 조금 하면서 읽었더니 좀 편하게 이렇게 읽어지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공유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내용들은 그것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조금 요 부분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공유 경제하고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 그러면 가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요 내용만 제가 하나를 뽑았는데요. 그 차이점으로 제일 크게 보여졌던 게 자본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공유 경제에 관련된 두 가지 차이가, 결국은 자본주의는 소유가 필요하고 기업 중심,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보통 1%의 자본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게 자본주의. 그리고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접근이 가능하고 시민 중심이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이게 이제 공유 경제의 내용 차이점이었고요. 경제적인 변화는 우리 부가 우리 자본가로부터 이동을 하고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는 그 차이들 또 이야기를 해놨고요. 가치 중심으로는 자본주의는 그냥 개인 중심인 데 반해 공유 경제는 공동체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 대표님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이렇게 다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 부분들 읽으면서 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유 경제 읽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자마자 발자라기는 죄송하긴 한데 흰을 토론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늦게 올렸었는데요. 네. 이게 하여튼 작년에 10월인가요? 그때 책을 샀는데요. 이게 책은 두껍지는 않은데 전 맨 처음에 시집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산문 형식의 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이 작가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연하게 이제 폴란드에 가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2014년도에
폴란드의 그 번역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2014년도에 그러니까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그 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이제 폴란드에 머무릅니다. 폴란드에 머물면서 거의 뭐 한 일은 이 한강 작가가 그때 이제 그 소년이 온다를 다 이제 그 탈고를 하고 출간을 앞두고서는 이제 그 폴란드로 이제 넘어갔던 상황인데요. 그때 2014년도에 폴란드에 있으면서 전에부터 쓰고 싶었던 이 신에 대한 작품을 구상을 해서 1년 동안 그 폴란드에 있을 때 1장과 2장을 이제 폴란드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걸 또 쓴 것을 다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상당한 그 시간이 뭐 장편 소설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각고의 어떤 그 노력과 땀이 배어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쓴 것처럼 이 책이 그 자기 언니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어난 지 한 2시간 정도 살고 간 언니에 대한 그 얘기를 그 어머니한테 듣고서 언니하고의 어떤 대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 언니의 삶을 언니가 그 2시간 동안의 짧은 삶을 살고 간 것에 대한 어떤 그 회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또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언니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걸 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풀어낸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뭐 시라고 표현을 해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기의 베넷 옷이 수위가 되고 강보가 관이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실제로는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아기가 한 2시간 정도밖에 엄마하고 눈빛만 마주치고서는 실제로는 이제 그 죽었기 때문에 베넷옷 준비했던 그 베넷옷이 막바로 그냥 수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감싸는 그 강보가 실제로는 이제 관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그런 가족의 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작가가 얘기하는 맨 처음에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쭉 그 풀이를 해나가는 형식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생각지 못하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해 나간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은 제 어머니가 23살에 낳았다 태어난 2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을 쓴 배경이고,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달떡처럼 쉬고 어여뻤던 아이,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작가가 이걸 쓸 때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삶과 죽음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책은 읽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
그러한 시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흰색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예. 요즘 또 색깔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세월호는 노란색, 이태원은 보라색, 무안공항이 검정색. 그래서 그 리본이 이렇게 보이던데 요즘 네. 컬러가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또 흰색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그 다음은 박은서 대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읽은 거는 서평 글쓰기 특강 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도 또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이제 책 읽고 또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또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잘 해왔지만 또 올해도 조금 혹시 또 더 생각해 볼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뒤지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쓰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 출발은 이 책의 출발은 책을 읽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고 그거를 실제 내가 얻어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보통 책을 막 그냥 입력하려고만 하지 책에서 얻어내는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이렇게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파고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머리에 남는 게 없네. 뭐 그다음에 읽고 나서도 남한테 표현을 못하고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렇다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책을 가지고 나만의 거를 출력하는 거. 그쪽에다 목표를 두다 보면 책을 읽는 것도 훨씬 현실적이 된다. 약간 이제 그런 논지로 출발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독후감을 쓰는 게 낫고 독후감을 또 제대로 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용을 갖다 요약만 하고 요약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쪽으로만 이 신경이 가게 되는데 이제 내 삶이 묻어나게 만들려면 서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경험을 가지고 이 글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짚어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 그 대신 그게 너무 주관적이 되지 않도록 왜 이제 서평이라고 했냐면 그냥 하다 보면 너무 주관적인 쪽으로 흐르다가 할루시네이션이 커질 수 있는데 서평을 써서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면 객관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책을 읽는 게 알차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비평 작업을 책을 읽을 때 비평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자는 남들의 별점을 보고 그 책에 대한 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별점을 먹일 것인가 하는 거에서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리뷰가 아니라 비평으로 시작해보는 그런 독서법 그리고 독서법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아웃풋이 있는 그런 책 읽기로 가자 이런 이제 책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만의 독특한 비평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방법론이 나오려면 결국은 내가 가치관이 똑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서평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 나만의 로드맵이 필요도 해지고 또 그거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을 같은 서평을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고 책이 워낙 다양하고 책도 우리가 그냥 책이라고 부르지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런 표현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서평도
한 가지만 가지고 기준으로 다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할 거 그런 게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해 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아예 뒤쪽 마무리해서 글 쓰고 그걸 가지고 묶어내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 가면서 책을 이제 쭉 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올해 우리 이제 그 독서 토론 하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0분 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30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제 진재근 대표님이 운영해 주시는 그런 그룹에 출석부도 있고 거기 이제 댓글 부분 있고 또 각자 또 쓰시는 블로그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임라인에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적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고 우리는 또 서로 댓글도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그 메일에 댓글로 소통하고 각자 또 만들어서 올리고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소개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월 단위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묶으면 일종의 무크지 있잖아요. 무크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리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좋고 그거를 이제 좀 더 큰 시각에서 1년 동안 했던 거를 딱 묶으면 우리 그 금요 독서 토론 이쪽 관련된 한 해가 잘 정리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시간을 위해서도 좋고 참여하는 각 개인을 위해서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김병환의 초의식 독서법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결론을 BTMS, Book, Think, Mind, Summary.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는 자기가 바뀐 점, 썸머리, 책 한 권 읽고 한 줄로 썸머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소개를 한 책인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발전시킨 것 같아가지고 사실 독후감하고 비평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독후감은 줄거리 정도 소개해 준 걸로 생각하는데 서평은 그 책에 대해서 좋은 점 또는 보완할 점 거기에 내 생각까지 보태는 이런 것들이 대해서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부탁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우리 가만 놔두자고요. 네. 그래서 기억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 됐나요? 네, 공유자. 네. 저 오랜만에 해봤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라는 책인데요. 잠시만요. 화면 크게 아니면 더 크게 해야 되나? 잠깐. 보통 때 보던 화면하고 좀 틀리네요. 이제 다 젖어버린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창 열어볼게요. 그냥 이래서 안 보이신 거죠? 네. 창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네. 공유 안 됐는데요. 야, 아까 창 공유하시다 창을 닫아가지고 완전히 풀렸어요. 다시 공유하셔야 돼요. 이게 좀 다시 먼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그다음에 다시 공유. 네. 근데 글씨가 크게 안 보이죠? 괜찮아요? 네,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 그래서
오리카와 남이라는 작가가 기록했던 아니면 제가 봤던 책인데요. 이 내용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보이시는 거 맞죠? 네. 네네. 사랑하는 여인의 소소한 일상과 상대로부터 느껴지는 행복을 따뜻한 일러스트와 함께 담아내는 책이고요. 가령 예를 들자 그러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맛있게 먹고 있는 상대의 모습에 행복까지 느끼는 모습, 아니면 기쁜 일이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해주는 정말 대단했어. 나는 당신 만나 더 예뻐지고 멋있어졌어. 이런 근사한 말들, 또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모습, 또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웃게 해주는 모습. 가끔씩은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떤 글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말투라든지 아니면 옷 입는 취향,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문화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서서히 닮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미안해, 고마워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당신,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표현하자고 하면은 말투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함께 밥을 먹어주고 커피도 마셔주고 도란도란 얘기해 줄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좋다는 내용으로,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로 상대와의 소중한 순간을 다시금 떠올리며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이 책에서는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짧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주인공은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 혹시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굴 보여주면서 말씀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통화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제가 발제하겠습니다. 퇴장이 안 되네. 네. 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 도심권에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 같은데. 네. 네네. 이제 토요 프롬에 돌아오시는 분이실 거예요. 네. 저 발제하겠습니다. 저는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오늘 죽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이 책인데요. 송병기 의료인류학자하고 김호성 호스피스 의사, 이 두 분이서 말기 돌봄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깊은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을 썼는데 책도 꽤 두껍습니다.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앞과 뒤. 이 책은 이 호스피스는 어떻게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평온한 죽음이 가능하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 연명의료와 요즘 안락사 얘기가 가끔 나오죠. 거기에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라는 돌봄에 대해서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이 안락사가 만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요. 이 송봉기와 김호성 씨는 2년 동안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간 같으면 뭐 호스피스, 음식 같으면 병원의 음식은 저염가 음식이라 그래서 좀 맛이 덜하죠. 또 말기 진단, 말기 진단을 받아야 호스피스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증상, 이 증상 보면 이제 완화 의료라 그래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 이제 돌봄, 호스피스에 보면 완화 의료 도움이라 그래서 다학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완화 의료 도우미가 간병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애도, 애도는 우리가 이 장례를 칠 때는 실질적인 애도가 잘 이루어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6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일부에서는 공간과 음식을 소개를 하는데, 환자들이 정원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삶의 순간을 누리는 모습이 단순히 치료를 넘는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음식에서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생명 유지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호스피스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사 과정조차 환자에게는 중요한 삶의 연속성이다. 저도 요양원에 근무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음식을 먹일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음식을 드시도록 하고, 계속 먹고 있는데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콘 리어링의 그 100세 되면서 단식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삶을 마무리한 그런 것도 소개하고 합니다. 2부에 가면 말기 진단과 증상을 다루는데, 말기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혼란을 주기 쉬운 단계인데, 여기서 의료진이 신중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증상 파트에서는 통증 완화가 돌봄의 시작점임을 강조하고, 물리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돌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말기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의료 기술이 진보돼서 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거죠.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데 이따 줘요. 예. 그다음 3부에서는 돌봄과 애도를 통해서 호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돌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과 상담 등 세심한 돌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호스피스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이 돌봄의 순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명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도 참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 소개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원이 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병원은
병원이라고 그러죠. 중복이 된 것 포함해서요. 그리고 병상은 1751병상. 이게 작년 연말 현재 숫자입니다. 호스피스 이용자는 2022년 기준으로 2226명, 266명.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의 21%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과정에서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이제 울산을 다녀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 편찮으신 것 때문에 그런데 어제 안 그래도 마침 가서 그 호스피스 그 담당 주치의 호스피스에 관련돼 있는 사인을 받았어요. 네.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그걸 이제 어제 받았는데 그 과정이 또 그 뭐랄까 진작 이제 사실은 어디 병원 호스피스 병동도 그렇고 모시고 싶었는데 장인어른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절대 안 가신다 그러고 일반 요양병원도 그렇고 호스피스 병원도 안 가실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계셨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 예를 들어서 소변을 못 보시고 식사를 이제 제대로 못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아내가 내려가서 이제 호스피스 그거 해준다는 거 사인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것도 지금 울산에는 보니까 호스피스 병원이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병원,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인데 대학병원은 2주밖에 입원을 못 한대요. 그리고 일반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계실 수 있는 딸 계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들어가시면 소변을 한 뭐 1, 20분, 2, 30분 거를 조금씩 누시니까 정신은 멀쩡하시니까 이게 또 기저귀를 안 차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옆에서 받아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 한 2, 3주 정도는 최소한 또 기다려야 된대요. 아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변줄 꽂고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이제 식사도 줄을 꼽을 거는 같은데 어제 안 그래도 그 호스피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어제 하루에 그냥 딱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이 좀 어느 정도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홍보나 지식들이 좀 많이 좀 전해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해보면서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냥 느낀 거. 네. 예, 호스피스 병동 가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호스피스를 생각을 하면은 미리서 조금 예약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의사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저기 하면은 또 호스피스 가면은 평균 이용 기간이 21일이라고 그러는데 박이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모칠 300일씩이나 호스피스 병동이 빠른 데는 한 달, 방금은 2주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길어야 2달.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병원에 가면은 다음 갈 병원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에 가령 한 달이 있을 거다. 그럼 한 달 뒤에 다음 갈 병원을 이렇게 하면은 계속 호스피스 병원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 가지 하나가 빠뜨렸는데 네. 우리 백연희 선생님이 생방송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모임 할 때 같이 하셨던 네네. 백연희 우리 선생님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의 지혜 책을 읽고 계시대요. 네. 오늘 외부에 있어서 네. 이렇게 내용만 좀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그러면 김기현 선생까지 7분이 여기를 통과하신 겁니다. 네. 그러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주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 네.